예,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가족 평가에 있어서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를 같이 나눕니다.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가족과 처음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먼저 가족을 알아내느냐, 문제를 파악하느냐, 그런 방법에 있어서 먼저 1차적으로 면접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상담에 있어서 면접은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족평가에서 기본적이며 중요한 도구로서 언어를 매개로 내담자와 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전문성이 많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 내면 세계를 파악하느냐, 이것이 전문성의 중요한 어떤 기술도 되고 자원이 되겠죠. 관계에서 정상의 어려움이나 가족의 대처 방안, 가족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접을 해보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 또 대화의 어떤 내용 속에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가의 눈으로 잘 파악하고 예민하게 긴장하며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청과 요약, 질문 등의 기본적인 기술과 개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상담의 기본 요소가 되겠죠. 면접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찰, 가족원들의 실질적인 어떤 대화, 그들의 교제, 그들의 나눔, 상호작용을 보면서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교류하는 평가하는 방법. 관찰이라는 것은 제3자가 바깥에서 바라보고 대상을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겠습니다. 치료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질적인 진단 방식.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말을 할 때 말을 제어하고 방어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가, 어떤 힘의 균형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약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관찰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가족 조각, 실련, 실제적인 연습이죠. 기법과 일반경, 그거를 통해서 보는 거죠. 녹화 등의 방법도 가능하면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하게 개인도 가족도 관찰해 보면 그들이 민주적이다, 독재적이다, 왜곡되어 있다, 역기능적이다, 기능적이다라는 것을 웬만한 관찰을 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정의 어떤 특성이, 독특성이 드러나게 돼 있죠.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도식적인 검사, 가계도가 있죠. 가계도. 우리 가계도 가족 치료에서는 가계도가 보행부터 시작해서 가계도를 아주 잘 그려보면 가족의 어떤 관계, 특성, 가족의 문화, 가족의 어떤 유연성, 체계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생태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거리 안에서 어떤 생활 반경을 가지고 있느냐, 생태도 막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다세대의 역동, 사회적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계도와 생태도가 있습니다. 계량적 측도, 가족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되고 또 비표준화된 그런 측도, 점수를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족평가 검사 도구로 먼저 가계도, 우리 가계도는 남성은 네모로, 여성은 동그라미로, 또 결혼관계, 또 출생순위, 어떤 친밀관계는 줄 2개로, 소원한 관계는 점선, 적대적인 관계는 이런 곡선, 또 사망자, 알코올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또 글씨를 통해서 가족 전체적인 흐름, 또 특성, 개인의 문제, 관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가계도입니다. 가계도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표준 기호를 사용해서 정해진 약속한 표준 기호를 사용해서 가족원과 가족 구조를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기호를 사용하여 가족 관계 유형,
친밀 관계, 적대 관계를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가족의 만성적 질병이나 문제를 또 기재할 수도 있고, 직업, 학력, 종교, 가정 폭력, 알코올, 흡연, 뭐, 이 다양한 정보를 밑에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하면 훨씬 더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계도 면접의 개요를 보면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가족 구조, 가구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부모 출생 가족에 대한 정보, 저부모에 대한 질문, 문화적인 그런 문제, 출신 국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성역할 태도에 대한 질문, 주요 생활 사건, 사망, 질병, 전쟁, 이사 뭐 이런 것들도 질문할 수가 있겠고, 가족 관계에 대한 탐색, 단절, 연합, 지배,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고 누구하고 단절되어 있다. 가족 역할에 대한 탐색, 강점을 바라볼 수 있고, 가족의 기능, 중독이 있다, 의료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법적인 문제에 쌓여 있다,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가계도를 보면서 같이 이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면 많은 정보를 가족에 대한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가계도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고 목표를 세우는데 또 종합적인 평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좋은 영향을 또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도라고 했습니다.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가족 생활 공간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 간의 연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 것이죠. 우리 김씨 부부가 있는데 우리 자녀 영희, 철수가 있고 박수방이 있네요. 이들이 이제 주로 생태도에서 볼 때 주로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취미생활을 주로 했고 친구들을 좀 만났고 본가에 이제 이렇게 영향은 있고 또 우리 이 시인은 친정을 이렇게 두고 있고 문화생활을 좀 하고 있고 직업이 화가이고 우리 아들은 서역을 좋아해서 테니스와 수영을 종료하고 친구를 중요한 우리 이제 딸은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보통 관계, 갈등 관계,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것을 이제 생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활 공간과 사람 기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가족의 내적인 외적인 역동에 대한 어떤 힘의 작용, 균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생태도다 그렇게 우리 말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 평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심리 검사 도구들도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죠. 우리 MBTI가 있는데 우리 MBTI는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비슷하지만 또 서로 다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 MBTI 사람의 성격 검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 근거하고 또 메이어스 브릭스가 이렇게 연구해서 융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낸 16가지 유형의 성격이죠. 외향과 내향이 있죠. 엑스트로버전, 인트로버전. 이것은 에너지가 주로 바깥으로 향하느냐, 내적으로 향하느냐,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이다, 내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센싱과 인투이션, 감각과 직관이 있는데 이것은 인식 기능이죠.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감각은 다양하게 이렇게 맛보고 느끼고 듣고 하면서 감각은 정보를 자세하게 수집하는 데 비해서 인투이션은 무의식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싱킹 타입과 필링, 감정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판단하는 기능이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 사고적인 것은 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필링 중심은 감정은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많이 의존되는 마음대로 이렇게 결단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타입이 feeling 타입, 감정형입니다. 반면에 사고 타입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일 중심, 성공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타입이죠. 그 다음에 judging, 판단형과 perceiving, 인식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행 양식,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judging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데 비해서 인식형은 적응을 잘하고 계획보다는 순간순간 융통성이 많은 그런 타입. 이렇게 두 개, 8개가 만나서 16개의 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서로 갈등을 만드는, 이해를 잘하면 갈등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E와 I, S와 M, T와 F, J와 P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갈등을 양산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면 훨씬 더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MBTI는 가족평가 도구에 있어서 자세하게 보면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할 때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아내서 그것들이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기 보고식 성격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배우자끼리도 가족끼리도 우리 아이는 ISTJ다, 우리 딸은 ESFP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잘 하면 성격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16개 유형의 성격이 나타나죠. 자신의 심리적 개체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리 검사를 공부하면 MBTI를 통해서는 나와 다른 우리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대체적으로 보면 부부간에는 서로 다른 성격 유형이 만나는 것이 많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장점이고 다르기 때문에 연애할 때 더 좋아 보이고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평가 방법에서도 보면 검사지와 응답지를 주어서 다른 공간에서 검사를 받게 하고 가족들이 치료자가 같이 중립적으로 성장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하면 가족들이 잘 알아듣고 우리 아빠는 이렇고 엄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동생은 이랬다. 성격이 이렇게 달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견 충돌이 많았구나. 서로 잘 이해를 하면 아무래도 갈등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와 해석에 대한 어떤 적용도 볼 수 있는데 결과 해석은 내담자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써 연결될 수가 있고 부부의 성격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면 훨씬 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부부, 온전한 가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MBTI를 활용할 때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자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면 이 MBTI를 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가족이 성장하는데 플러스 요인, 긍정의 요인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감정끼리는 같이 또 이해가 잘 되고 사고끼리도 또 이해가 되고 또 외향끼리도 이해가 되고 내향끼리도 서로 이해가 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고 참 특이한 성격의 어떤 그런 독특함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격 유형 검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족을 평가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가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족 치료자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가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 평가에 대한 공부로 두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